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들. 네, 오래간만에 제가 마이크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상승 유망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유망주 진행 방법은 요 내용처럼 실제 호전되는 미래 성장률을 선택을 하는 부분, 컨센서스 2, 3년치 체크를 좀 하고, 또 중장기 성장 흐름에 주목하고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 종목은 이제 30분봉 21선 또는 61선 20주선으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반복 매매해서 주식수 늘려가기 진행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시점은 거래 실리는 첫 양봉주 그리고 저점 높아지는 주를 자동 매수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고, 실적 오전 미래 성장주를 10만주 만들어가자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만주를 만들고 그 종목이 10만원 가면 100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주가가 현재 10만원이 넘는 주식이라면은 만주 정도 만들어가서 계속 10만주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을 단계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21선과 61선 매매 방법인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고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만약에 오늘 이제 추천드릴 종목이 이제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인데,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은 뭐 워낙 잘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업개요 내용에 가셔가지고 회사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2024년도에는 매출액 28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1조 7천억, 당기순이익이 약 1조 1천억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올해는 약 30조, 영업이익이 약 2조, 내년에는 매출액이 31조, 그 영업이익이 2조 1천억으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부채 비율도 2023년도에는 89%로 계속 한 10%씩 축소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77% 그리고 내년도는 69%까지 부채 비율이 감소할 거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유보율은 현재 뭐 5만 프로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우량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뭐 계속 무상증자할 가능성도 향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도 상당히 좀 유망하게 주고 있죠. 3%대 배당을 주고 있는데, 실적이 점점 좋아지면 뭐 5%대 배당도 향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일단 회사의 실적, 과거의 실적이라든지 미래의 예상치를 놓고 보면 상당히 우량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주주 지분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20%, 외국계가 21%, 현대차동차 정몽구재단 이렇게 한 9%대 정도 갖고 있고, 그래서 특수관계로로 50% 갖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도 50%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0% 가지고 또 외국인도 특수관계인도 50%, 국민연금도 10% 갖고 있으면은 110% 아니냐? 그러면 주식이 이게 지분율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 정의선의 7인에 나와 있는 부분에 외국계가 2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면 전체 대주주와 외국인들이 80%대 보유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10%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한 90%대 정도 초반 정도가 주식이 파킹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한 1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는 품절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과거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룹사에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 하는 기업은 무조건 보유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과거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SK CNC
과거에. 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일모직, 그렇죠? 네, 제일모직, 그런 기업들 뭐 전부 다 그룹사 상속 진행되는 이런 기업들, 일감 몰아주기 하는 기업들은 향후에도 계속 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룹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룹을 지배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을 통해서 키우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법이 워낙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한테 지분이 20%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가지고 그룹을 지배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규모를 키워서 아마 현대모비스랑 합병할 가능성이 좀 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한 10배 정도는 키워야 되지 않을까. 10배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되니까 10배면 한 100조 정도 키우는 부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시가총액 10조 3천억이에요. 그래서 100조 되려면 10배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사에서 자녀 상속 문제, 또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성장회사를 진행하는 기업은 무조건 반복 매매해야 하는 게 필수다 하는 부분을 제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회사의 성장 흐름, 그리고 실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 회사는 이슈가 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도 이 현대글로비스가 약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10.56% 정도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한 19% 정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도 핵심 부분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중고차 사업 관련된 부분도 현대글로비스가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 돈 되는 부분의 사업은 전부 다 진행하고 또 그룹에서 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8월 달에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에어인천 컨소시엄에 약 1,500억을 베팅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항공물류가 없었는데 항공물류에 이제 진행하는 부분. 그래서 1,500을 투자를 하면은 상업펀드 5호의 약 지분이 2대 주주가 됩니다. 2대 주주. 그래서 34.9%로 500억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합병하는 부분에서 1,000억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금이 4,700억이거든요. 4,700억. 이 중에 이제 1,500억 정도를 투자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부분. 그러면은 이제 2대 주주지만 향후 LP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분을 넘겨받는 부분이 된다면 에어인천을 현대차그룹에서 인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펀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부분, 예를 들어 페덱스나 뭐 UPS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관련된 부분이죠. 육상이랑. 근데 해상은 없거든요. 현대글로비스는 육해공 전부 다 한진그룹처럼 그런 부분에 진행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에어인천의 컨소시엄에 이제 참여가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제5호 현대글로비스의 소시어스 제5 PEF의 지분율이 34.9%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차후에 지분 확대가 진행이 되면 에어인천은 현대차 그룹으로 진행되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왜냐면 인하전공이 지금은 일대 주주인데 인하전공은 큰 돈이 없어요. 그죠? 현대글로비스가 에어인천에 참여를 하면서 아시아나항공 부분을 인수하는 부분도 아마 베팅이 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 큰 포석으로 봐서는 에어인천 인수 가능성도 향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글로비스는 이제 올해 6월달에 인천공항 물류 부분에 항공화물 이런 물류센터를 오픈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요 건물인데 글로벌 물류센터 GDC 이 인천 국제공항 제2공항 물류단지 요 내에 진행인데 약 13,000평 정도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완공은 이제 5월하고 오픈은 이제 6월달에 진행되는 부분을 이제 할 걸로 보고 있고 목표는 약 5년간 연평균 25,000여 톤의 신규 항공화물 취급 및 국내 항공 물류 유통량을 확대에 기여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육해공 통합 물류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핵심 부품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항공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항공에 이제 뛰어드는 부분이 진행되면서 현대글로비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 인천을 통해서 항공화물을 이제 물류를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에어 인천을 현대차그룹, 현대글로비스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진행이 될 거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부분처럼 실적 호전되는 미래 성장주를 선택을 하고 또 중장기 성장 흐름에 주목하는 실적도 체크를 하고 매 분기마다 뭐 실적 체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으로 성장하는 나라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에 투자하자는 부분, 뭐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이제 선택이 됐으면 그 종목의 이제 과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보시면 과거에 상장할 때는 1,600원대까지 내렸었어요. 2007년도에. 그리고 16만 8천원까지 한 16배 가까이 한 7년 정도 올랐다가 16만 8천원에서 다시 2000년도에 3만 5천원대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13만 8천원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3년 정도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도 한번 오를 때 한 6년 정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년 정도 올라서 이미 늦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냐면 최근 오르기 전에 3년 정도는 10만원 정도권에서 놀았습니다. 주가가 10만원 정도 놀고 11만원대 돌파한 부분이 이제 작년 하반기 들어서서 이제 올라온 부분인데 작년 하반기도 12만원 정도에서 계속 승고르기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원래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제가 항상 노리는 타이밍이 있죠. 60주선 여기 초기 그리고 2023년도에도 이 부분 이런 부분 제가 항상 20주선을 이용해서
주식수를 늘려가자는 말씀드리고 있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래 실리는 부분을 항상 주목하고 진행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중장기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성장 흐름이 좀 강해질 수 있는 부분, 아까 GDC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부각이 좀 되고, 매출도 확대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중고차 판매 관련된 부분, 또 트럼프가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반조립으로 자동차 차량을 수출을 해서 미국에서 조립 생산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호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 수혜 종목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동차 부분도 계속해서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해외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계속 수주를 좀 받고 있고, 또 육해공 물류를 전부 다 향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성장하는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해질 거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요 비슷한 부분에 HM 주가를 보시면 시가총액이 현재 약 18조 정도 됩니다. 18조. 근데 HMM의 실적 흐름을 보시면 올해 11조 7천억에 약 3조 5천억. 그래서 매출은 현대글로비스의 뭐 절반도 안 되고, 영업이익은 상당히 괜찮았죠. 그죠? 호황을 누리는 부분, 운임 부분에서 현대글로비스는 고정된 거래처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진 않지만 점차 나아지는 부분. 그래서 HM그룹도 보시면 매출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에서 시총이 18조 정도 되고, 올해는 이제 10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보다 못해요.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30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약 2조 정도, 그죠? 여기 이제 현대차 그룹의 네임밸류 이런 부분도 제대로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들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성장하는 흐름, 안정성 이런 부분도 당연히 HMM보다 훨씬 더 나은 부분이다. 그리고 성장하는 부분의 탄력도 당연히 현대글로비스가 훨씬 더 나을 거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다른 부분 말씀드렸는데, 주봉으로 보시는 분들은 20주선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부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을 따먹는 부분보다 주식수를 늘려가는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매매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타이밍을 잡을 때 나는 주봉에서 20주선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을지, 또는 일봉의 61선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을지, 또는 나는 조금 빨리 매매를 하기 위해서 21선을 가지고 타이밍을 잡을지, 이런 부분은 본인의 매매 방식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 나는 21선도 느려야 하시는 분들은 30에 60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기 매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든 5%든 계속 반복 매매해서 뭐 10주 가지고 출발하든 100주 가지고 출발하든 1000주 가지고 출발하든 상관없이 10만주 정도 만들겠다는 생각 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는 뭐 손절할 필요도 없고 계속 반복 매매해서 수량 늘려가는 부분 진행하시면 되고, 뭐 배당도 1년에 뭐 3% 이상 주기 때문에 뭐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훨 낫죠. 그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키우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 흐름도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클 거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망한 그런 성장주로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크기는 시가총액이 한 100조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10조 된 부분에서 100조 된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먼 얘기죠.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올 거다. 다만 그 진행되는 부분에서 계속 반복 매매를 하자는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종목도 2007년도에는 만원이었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는 만원, 저가가 만원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한 14배 정도 밑에서 올라왔지만 약 18년 정도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키움에 있을 때 계속 언급했던 종목이 있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과거 이제 삼성 테크윈이었지 않습니까? 삼성 테크윈이었다가 이제 하나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이름도 하나 에어로로 변경이 됐고 2020년도 15,000원짜리에서 지금은 불과 몇 년 만에 69만원, 7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그룹에 있었을 때도 9,800원대 만원대에서 12만원대로 약 12배 정도 올랐다가 또 중장기로 하락했다 해서 15,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15,000원에서 지금 70만원이면 거의 30배, 40배? 네, 40배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돈이 되지만 주봉의 20주선을 이용해서 계속 수량을 늘려가는 부분을 진행했다면 거의 한 1000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겠죠. 주봉이 아니라 뭐 일봉에 나는 21선 가지고 계속 반복 매매를 해서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뭐 훌륭한 부분에 매매가 될 수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부분에 회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 매매해서 진행을 하면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치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 배반한 적이 없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과거의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에어로 과거에 삼성 테크윈 같은 종목도 2만원 정도 할 때는 정말 답답한 종목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봤을 때 또 2만원대 있을 때는 진짜 답답한 종목이었어요. 뭐 수급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그랬던 종목이 성장 흐름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어느새 뭐 70만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시총이 지금은 뭐 30조입니다. 30조. 과거에 뭐 3천억, 4천억 했던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부분을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괜찮은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이 종목을 미래 성장주 선택을 해서 앞으로 5년 10년 정도 뒤에는 더 성장 흐름이 강화될 거다 하는 종목은 계속 반복 매매 하시면 돼요. 10주부터 시작해도 되고 100주부터 시작해도 되고 1000주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 매매 하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21선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올라가서 그냥 거래 터지면 그냥 매도해도 돼요. 또는 나는 5일선이 붕괴되면 매도, 또는 상승한 다음에 11선이 붕괴하면 매도, 또는 뭐 21선이 붕괴되면 매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럼 본인 여부에 따라서 매매 방법에 하나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되고 나는 매수해서 뭐 5% 정도 손실이면 못 견딥니다 하면 자동으로 5% 이내에서 자동 손절하고 다시 보고 올라갈 때만 보유하고 올라가지 않는 부분에서 매도하고 상관없는 거고 나는 그냥 저가에 매수했으니까 그냥 매수해놓고 그냥 기다립니다.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매매 방식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워렌 버핏도 뭐 중장기 투자를 하고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고 다 돈 되는 그런 투자 성인들을 보시면 좋은 종목 가지고 성장주를 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그죠? 워렌 버핏은 보험회사 게이코를 가지고서 중장기, 코카콜라 가지고 중장기 투자 뭐 이런 부분에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은 단기로 매매하시고 중장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매매하시고 나는 뭐 배당 3%대 만족한다 그러면 그냥 꼭 그냥 상관없는 거고 나는 재미있게 주식수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21선 가지고 매매 상관없고 또는 더 빠르게 뭐 30에 60선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매매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 모양대로 계속 반복 매매해서 10만주 만드는 부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 성장주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 종목이 비싸서 못한다 하면 가격이 뭐 만원 미만짜리 뭐 지금 1000원짜리 미만도 상관없습니다. 1000원짜리 종목인데 뭐 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한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눈에 보인다면 반복 매매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실려서
진행이 되는 종목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중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연기금 또는 사모펀드가 매매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면 돼요. 수급이 붙는 종목, 또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의 종목,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시고 보시면 되고, 매매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량 늘려가는 부분. 물려도 상관없어요. 작년에 100주였으면 올해 150주, 120, 200주 만드는 부분, 1년에 한 100%씩 주식수 늘려가는 부분을 진행하시면 그게 엄청난 부분의 수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주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올해 말에는 2000주, 4000주, 8000주, 16000주, 32000주, 64000주, 128,000주. 그러니까 12배 정도 120배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약 7년 정도, 7번 정도 걸리죠. 100%씩 한다 그러면. 그죠? 100%씩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무서운 부분인데, 아마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100% 정도 주식수 늘려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액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로지 주식수 늘리는 거에 혈안이 돼서 그것만 그냥 반복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인으로 투자하신 분들을 보시면, 크게 성공한 분들 보면은 뭐냐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의 종목을 계속 반복 매매한 거예요. 제럴드 로브가 아니고 제시 리버무어의 그 피라미드 기법, 상승하는 종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의 전략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 주식수 늘리기 매매 방법도 일종의 피라미드 기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 매매해서 수량 늘려가는 부분 보시면 되고, 어쩔 때는 하락하는 부분도 있겠죠. 못 올라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려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나는 10만 원에 매수했는데 예를 들어서 7만 5천 원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괴로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의 종목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진행되는 종목이라면, 물려있건 안 물려있건 그런 거 상관없이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 매매해서 수량을 한번 늘려가는 부분의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어떤 나라 투자를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실제 호전되는 종목 가지고, 성장성 있는 종목 가지고 계속 반복 매매하는 부분이 좋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과거의 흐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소형주도 상관없고 또는 대형주도 상관없고 한번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나는 손해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좀 괜찮은 거죠. 그죠? 나는 자금 여력이 좀 있고 손실보기 힘들다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을 가지고 21선 매매 이런 부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과거의 흐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마이크를 들고 상승 유망주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방송하는 부분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멘트를 가지고서 한 번씩 성장 유망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아니면 나는 다른 종목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그런 부분에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삼성전자가 좋아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좋으면 할 수 없어요. 그 부분 가지고 계속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익률이나 성장률이 삼성전자는 크지가 않죠. 그죠?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삼성바이오가 훨씬 더 낫고, 또 과거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삼성메디슨, 장외거래로 진행되는 삼성메디슨 같은 경우는 향후 100배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주를 좋아하면 그런 종목에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왜냐하면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